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오랜만이죠? 반갑습니다. 컨디션 난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도 최소한으로 하고 힘도 좀 최소한으로 쓰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요즘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하는 일도 많지만 또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온전히 뭐 며칠 동안 누워만 있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아무리 누가 도와줘도 그냥 엄마는 그게 안 돼요. 그러던 차에 어제 저희 아이가 새돌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 3년을 해낸 거죠? 아기를 꽉 채워서 36개월 동안 키우면서 제가 느낀 거, 잘한 거, 못한 거들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다시 보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좀 남겨놓으려고 해요. 첫 번째, 제가 아기를 36개월까지 키우고 느낀 점은 일단 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였어요. 저는 만 36세에 출산을 했는데요. 사실 회복도 굉장히 빨리 한 편이었고 체중도 되게 금방 돌아온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 저의 체력을 믿고 나는 이제 원래 출산이 좀 체질인가 보다, 몸이 빨리 돌아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어요. 돌 되니까 조금 더 좋아지고 한 두 돌 되니까 진짜 내 몸으로 돌아왔다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다 괜찮아진 것 같겠지만 24개월까지는 몸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좀 기회예요. 산 후에 몸이 약해져 있기도 하지만 또 그때부터 좀 좋은 걸 쌓아 나아가면은 오히려 산 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 돌아왔다고 자만하지 말고 정말 몸 관리 더 할 걸 하는 후회가 좀 남더라고요. 아기 낳으면 온 세상이 아기로 가득 차잖아요. 친구들 보면은 뭐 인스타그램 피드든 인스타그램 스토리든 다 아기로 가득 차고, 근데 제가 아기를 낳기 전에는 그런 게 약간 살짝 좀 안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막 친구들한테 너무 애기 사진 보내고 그런 거 되게 민폐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어쩌다 아기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기 얘기를 좀 길게 하면은 약간 초점이 흐려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때 아차차 하고 되게 조심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엄마 아빠들끼리 만나면은 아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게 되고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런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아기를 안 낳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애기 엄마니까 애기 아빠니까 그런 얘기만 하겠지라는 인상을 주는 것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 경우를 비춰봤을 때. 하지만 막상 제가 그 세계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아기를 낳기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막 애기에만 초점 맞추고 애기에게만 다 맞춰주고 그런 게 꼭 그렇게 비참하고 안 멋있고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되게 행복하고 그 안에서도 되게 나름의 재미가 있는 그런 세계였어요. 그리고 저는 아기를 낳기 전에 되게 궁금했던 게 반려동물이랑 어떤 느낌일지 머리로는 알겠거든요. 사람이고 나를 닮았겠고 하지만 반려동물도 어차피 한 20년 책임져야 되고 아이도 한 20년 책임져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다를까? 이게 좀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책임감은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동물들은 지금도 애기지만 나중에도 애기예요. 그냥 계속 똑같이 나의 케어가 필요하거든요. 인간은 발달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는 손이 되게 많이 갔다가 어떤 시기에는 조금 손이 덜 갔다가 어떤 시기에는 막 말도 되고 감정 교류도 되고, 이게 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육아의 형태가 굉장히 다채로워지면서 느껴지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힘듦도 있고 등골도 빠지지만 약간 그런 거, 딸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내 과거를 보는 느낌을 많이 느꼈어요. 얘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진짜 눈물 없기로 유명한데 제가 뭉클했던 때는 언제냐면은 부모님이 이 애기를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 하는 그런 태가 아니야. 뭔가 짬이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아기 예뻐하는 그 모습에서. 그 말인즉슨 나 아기 때도 부모님이 이렇게 예뻐하면서 키우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부모님이 아기를 진짜 예뻐하고 막 눈에 주름지고 입이 찢어지도록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효도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모습을 보려고 아기를 낳았나? 엄마. 다 했더니? 아니, 이제 세린이가 조금 더 기다려줘야 돼. 그리고 이제 저는 워킹맘이니까 일을 바로 했으니까 이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게 일종의 산후 우울증인 것 같은데요. 빨리 복귀를 해서 빨리 남들만큼 얼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압박이 되게 느껴졌었어요. 이게 아마 임신했을 때도 내 기량의 100%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 임신 기간이 8개월, 9개월 정도니까 아기를 낳고 조금 쉬다 보면은 나 빨리 복귀해야 되는데 나 뒤처지는 것 같아.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1년씩 더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느껴요. 그래서 저도 진짜 이악 물고 했거든요. 너무 힘들고 너무 막 손목 아프고 그래서 진짜 울면서 막 찜질하면서 그렇게 오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근데 왜 그랬지? 아니 언제 쉰다고. 쉬는 것도 아니라 사실 육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좀 커리어를 내려놓고 아기랑 시간을 보냈으면 너무 좋았겠다. 나한테도 좋지만 우리 아이한테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후회돼요. 제가 그렇게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면서 일을 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력 질주하던 시간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조금 뒤처지는 것도 맞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이를 낳고 36개월 동안 처진 페이스를 끌어올리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좀 그게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초기에는 오히려 산후우울증이 없었는데 출산하고 한 9개월 후쯤에 번아웃 플러스 산후우울증이 같이 와가지고 진짜 어둠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어른들이 뭐 애 낳은 달에 아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참 희한하게 2월부터 3월, 4월까지 와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 모든 가족들이 다 저의 건강을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되게 안 좋아져서 내가 쉴 때 못 쉬고 무리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또 출산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제 나이쯤 되면은 이런 일들이 막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어서 이게 뭔가 출산과 노화가 겹쳐져서 곱하기처럼 더 이런 건강 악화가 저를 찾아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페이스는 끌어올리기는커녕 나 애기 낳았으니까 난 육아도 하니까 나 워킹맘이니까 하면서 좀 합리화해봤던 그 페이스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스스로에게 되게 놀랍기도 하고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내 의지가 아닌 다른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천천히 가야 된다는 거를 깨달으니까 일을 내가 지금 앞으로 5년, 10년 할 게 아니라 더 오래 할 건데 지금 이런 시간 갖는 게 뭐 어떻다고. 지금 조금 느리게 가는 게 뭐 어떻다고. 사람마다 다 빛나는 구간이 있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선배 엄마들, 언니들 이렇게 보면은 한 아이 10살 이 정도 이후부터는 좀 자기 삶을 다시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페이스를 못 찾고 합리화하고 이런 저 자신을 너무 미워하진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 것도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아이를 보면서 아이는 좀 또 기다려줘야 되는 존재잖아요. 지켜봐야 하는 존재인데 그렇게 하면서 좀 인내심과 이해력이 길러진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기를 낳아야 어른이 된다. 이게 뭐 저 한정 되게 맞는 말이었어요. 저랑 뭐 비슷한 나이대, 특히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결혼이나 뭐 육아, 출산 이런 것과 거리가 먼 친구들은 일을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좀 그게 제 모습과 비교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부럽기도 한데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거고 다 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제 마음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뭐 내 길은 그게 아니니까 그냥 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육아면에 있어서 잘한 거 못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잘한 거는 저 아기 편하게 키운 거. 저는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진짜 아기한테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아기는 엄마를 찾고 엄마랑 노는 게 제일 재밌고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하지만 그냥 내 딸로 태어난 것도 저 아이의 운명 아닐까요? 저도 아기한테 맞추듯이 아기도 또 저한테 맞추면서 그렇다고 뭐 필요한 걸 제가 안 해주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조금 편하게 마음 먹었던 거는 애한테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항상 이렇게 좀 죄책감을 가지고 아기를 바라보면 아기도 그걸 본능적으로 안 돼요. 엄마가 뭔가 나한테 미안한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기도 없던 결핍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당당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잘했던 거는 스튜디오 사진 같은 거 무슨 기념일이나 이럴 때마다 종종 찍은 거 잘한 것 같아요. 제가 핸드폰으로는 많이 찍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잘 갖춰진 사진 있는 거 좀 번듯하게 이렇게 사진 많이 남겨놓은 거는 지금 봐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물건 많이 안 산 거. 저는 제 인테리어가 중요하기도 했지만 아기를 너무 물질적으로 키우는 게 꼭 좋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애들이 심심하면 놀 걸 찾거든요. 알아서 놀이를 찾아내고 만들고 좀 몰입하고 집중을 하게 되는데 너무 뭐가 많으면 잠깐은 막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 할 수 있지만 좀 산만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장난감 하나하나 이렇게 막 만져보다가 하루가 다 끝날 것 같은 느낌? 어린이집 보낸 이후로는 진짜로 장난감 같은 거 좀 최소한으로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어린이집 일찍 보낸 거. 18개월에 보낸 거는 요즘 추세로 너무 이른 것도 아니고 너무 늦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중간 정도인 것 같은데 36
36개월 이때까지 안 기다리고 좀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아기가 낯선 거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낯선 걸 좀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은데 뭐 매번 뭐 문화센터라든가 뭐 그런 데를 가가지고 새로운 걸 경험하게 해주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거기 있는 또래 친구들이랑 되게 잘 맞기도 했었고 아이들이 말을 다 너무 잘해서 저희 딸도 말이 좀 빠른 편이었는데 같이 좀 시너지가 난 거 그런 게 진짜 좋았던 것 같고 어린이집 이야기는 좀 복불복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딸 보냈던 어린이집 지금은 이제 제가 다른 이유 때문에 옮겼는데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진짜 너무 좋으셨어가지고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거기 보내서 아이가 더 외부에 좀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정말 에바애지만 우리 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길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잘한 거는 약간 영재 교육 안 시킨 거? 이적 씨 어머니 있잖아요. 만약 다시 아기를 키운다면인가 그 책을 이제 읽었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육아는 장기 레이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정 시기에 아이가 빛나는 것보다는 만약에 입시를 결과라고 하면은 그냥 입시까지 그 롱텀 지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고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스트레스 받고 아기도 스트레스 받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나의 목표는 그냥 독립과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는 거 그거 두 개니까. 낭중지추라고 만약에 자기가 튀면은 자기 길을 찾아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때 좀 서포트를 잘 해주자라는 주의라서 아기에게 빠르게 막 조기 교육하려고 막 거기에 몰입할 시간도 없었지만 그렇게 안 한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당시에는 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나만 늦었네 또 나만 몰랐네 하면서 급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 결국에 좀 제 귀찮아서 못하겠더라고요. 또 못한 거 좀 후회되는 거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도 보내고 미술도 보내고 집으로 방문하는 거 히히호도 하고 뭐 구몬도 하고 막 이런 것들 했거든요. 근데 그 수업들이 나빴다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다양한 경험을 시키고 싶기도 했었고 또 제가 워킹맘이니까 약간 그런 다채로운 수업을 좀 접하게 해주는 걸 좀 죄책감을 씻으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돈이 얼마가 들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꼭 필요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에 뭐 같이 뭐 요리 같은 거 만들어보고 스스로 할 줄 아는 거 생활 습관 좀 길러주도록 좀 해보고 그런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옷이랑 신발, 뭐 액세서리 이런 거 애기 너무 많이 산 거는 좀 후회해요. 결국 애기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활동할 때가 되니까 예쁜 거 엄청 많아도 편한 것만 입히게 되더라고요. 굳이 막 형편에 안 맞게 그렇게 할 필요는 절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무슨 브랜드 입히면은 선생님들이 왠지 얘한테 더 신경 써줄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막 오 할 것 같고 이거는 입어줘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 그렇게 남의 애기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 후회하는 건데 아기 때 영상 같은 거 편집 좀 해놓을 걸. 너무 많아서 드라이브는 다 잡아먹고 있는데 이게 편집을 안 해주니까 다시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찍을 때도 뭐 편집할 거 염두해가지고 막 찍는 게 아니니까 진짜 중요한 순간은 되게 못 찍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편집해둘 걸 하는 아쉬움 같은 게 좀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일찍 낳을 걸. 물론 빨리 낳는 거 늦게 낳는 거 전 장단점 있다고 생각해요. 몸 측면에서는 빨리 낳는 게 물론 좋겠지만 또 늦게 낳았기 때문에 제가 아기를 볼 때 조금 안달복달 안 하고 느긋하게 보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좀 더 이렇게 성숙한 인간이 돼서 낳았다고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좀 일찍 낳았으면 당연히 둘째도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아기를 진짜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낳아 보니까 온 세상 모든 아기들이 다 예뻐요. 아무튼 다들 행복한 임신, 출산, 육아 되시길 바라겠고요. 회원님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잘 자요.